며칠 후 순애의 가게 앞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말투가 조심스러웠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금융업체 직원이라 소개하며 아들 현수의 채무 문제로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떨어뜨렸습니다. 지은이 말한 빚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거액의 사채였던 겁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장부를 덮고 멍하니 앉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머릿속에서 아들의 어린 시절이 스쳐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학교에 가던 그때 세상 누구보다 다정했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이 점점 사라지고 냉정한 어른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고 손에는 법원에서 온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피곤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집도 압류당했어요. 지은은 무너질 듯 울먹였지만 순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레 다가와 순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젠 마음 약해지면 안 돼. 그 사람들 다 자기만 생각했잖아.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 현수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경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수가 빚독촉에 시달리다 잠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애는 밤새 시장을 헤맸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그 근처 어딘가에 있을까 싶어 가로등 아래를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빗속에서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순애의 반찬가게 앞에 낯익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현수가 내렸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눈빛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절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 김이 나는 된장국을 꺼냈습니다. 밥부터 먹어요. 현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밥상 위엔 따뜻한 반찬이 올려져 있었지만 그 공기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 후 순애는 잠시 현수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빚은 내가 져야 해. 하지만 다시 일어설 기회는 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끝엔 모성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추석날에 오만했던 얼굴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다음은 신6 모든 것이 바뀌는 결정의 순간, 즉 순애가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며칠 후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순애 씨 아들이 가게 일을 돕는다더라. 현수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어머니 곁에서 묵묵히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끝이 서툴러 반찬통을 몇 번이나 엎질렀지만 순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철이 드나 보네. 하지만 순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눈앞의 아들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늘 돈과 체면을 줬던 모습만 기억나서 그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가 퇴근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순애는 잠시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흐르자 반찬 가게에는 손님이 점점 늘었습니다. SNS에 진심이 담긴 반찬집이라는 입소문이 퍼진 덕이었습니다. 말순이 흥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대로면 다음 달엔 점포 하나 더 낼 수도 있겠어.
하지만 순애는 쉽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란 언제나 방심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통장과 장부를 꺼내놓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때 묻은 노트를 넘길수록 지난 세월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빚과 갚을 약속이 남아 있었고 마음 한켠엔 아들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장의 종이에 적힌 글귀가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진짜 용서는 자신을 위한 거다. 그녀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부터 용서해야겠어요. 말수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언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순애는 현수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빚은 함께 정리하자. 대신 이번엔 조건이 있어. 현수가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를 내 이름으로 바꾸지 말 것. 나한테 배우고 너 스스로 가게를 세워라. 그게 내 책임이야.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네, 엄마. 이번엔 진짜 변해볼게요. 그 말에 순애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시장은 늦은 오후 햇살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반찬가게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엇갈렸던 모자, 관계가 조금씩 다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애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빛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김순애의 반찬 가게는 시장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고 SNS에는 순애표 반찬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검소하게 생활했지만 마음속엔 묘한 자부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말순과 함께 장부를 정리하며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지은과 현수는 상황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지은의 온라인 쇼핑몰은 투자 실패와 세금 체납으로 문을 닫았고 현수는 배달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사돈 최 씨 부부는 딸의 몰락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배신하면 안 되는 법인데 말순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에게 매일 꾸준히 일을 가르쳤습니다. 손님 대하는 법부터 배워라.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야. 현수는 수긍하며 반찬을 담았습니다. 실수하면 순애가 차분하게 가르쳤고 조금씩 현수는 자신감 있는 손길을 되찾았습니다. 하루는 현수가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 과거 자신과 며느리의 모습이 담긴 플래카드를 보았습니다. 압류된 집, 쌓인 채무 내역, 고개 숙인 지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수는 지난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돌아와 순애를 바라보며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애는 시장 한쪽 벤치에 앉아 오늘의 반찬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자 그녀의 손끝에 묻은 소금과 간장의 흔적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내 삶이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굴욕과 상처가 이제는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밑거름이었습니다. 손님 중 한 노인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도 반찬 맛있네요. 순애는 고개를 숙여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인사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창가에 앉아 멀리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가 섞여 따뜻한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마음속 깊이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평온이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지은과 현수가 지나갔지만 반찬가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순애가 이루어낸 삶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순애는 창문 너머로 그들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송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족은 이렇게 마음으로 남는 거구나. 세월의 상처와 고통을 딛고 순애는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장 거리가 저물고 가게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하루가 끝났습니다. 순애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이 작은 성공과 평온이 그녀에게 충분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시장 거리는 눈부시게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김순애의 반찬가게 앞에도 손님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재료를 다듬고 하나하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현수는 이제 능숙하게 손님을 맞았고 실수하던 손놀림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문득 가게 뒤쪽 작은 창문을 열고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골목길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시장 상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순애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말순이 가져온 작은 선물 꾸러미가 눈에 띄었습니다. 언니, 지난번에 말했듯이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순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힘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순애는 따뜻한 마음으로 반찬을 담고 현수에게도 자연스럽게 일을 맡겼습니다. 현수는 엄마의 눈빛을 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의 오만과 무책임은 이제 사라지고 진심으로 배우려는 태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잠시 가게 문을 닫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든 걸 잃어도 다시 일어설 힘은 내 안에 있구나. 그 속삭임에는 지난 세월의 상처와 후회, 그리고 새롭게 찾은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장 골목에는 따뜻한 불빛과 음식 냄새가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웃으며 반찬을 담고 순애는 그 모습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분노와 서운함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가게 문을 잠그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속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돌아보며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멀리서 아들과 며느리가 시장을 지나갔지만 순애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속의 화가 아닌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과 상처를 넘어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천천히 잠자리에 들며 손끝에 남은 반찬 향을 맡았습니다. 그 향은 지난 상처와 굴욕을 이겨낸 증거였고 동시에 새로 시작될 삶의 향기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구나. 시장은 조용히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반찬가게 불빛만이 골목을 비추었습니다. 김순애는 창가에 앉아 눈을 감고 지난 시간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묵묵히 준비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